다음 소식입니다. 이 테러 집단이 드론을 테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전투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는 종말을 맞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최근 3개월간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등 중동 전선에서 드론이 위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투 드론의 본격적인 국제무대 등장과 중동 안보 상황, 그리고 드론에 대한 우리나라 취약점은 없는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드론 영화에서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것이 전투로 이용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로봇과 비슷한 것인데 상당히 첨단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평창 올림픽 때는 아주 환상적으로 봤죠. 아주 저게 참 저런 활용도 있겠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투 무기로 활용되니까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여러 번 보도되기는 됐어요. 그 드론을 이용해서 사살하고 뭐 요인 사살하고 그다음에 뭐 2014년 같은 경우는 뭐 오바마 정권 때 파키스탄하고 예멘 여기에 드론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실감을 못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10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유전을 세계 최대 유전을 공격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드론이라는 게 원래 19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많은 항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명에 다한 항공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걸 포사격하는데 표정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 이 아이디어를 시작했는데 그게 표정용 드론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거 정찰 및 감시용으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정찰용 감시용으로 개발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1998년도부터 사용된 글로벌 호크 아시죠? 예.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저 무인 항공기거든요. 무인기인데 이건 정말 비싸고 능력도 출중합니다. 가격이 한 대에 1,500억 이상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건 이제 핵무기 활동, 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감시 및 정찰 이런 임무에다가 이제 최근에 또 프레데터라는 그 드론이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공격용. 그래서 표정용으로 시작했다가 감시 및 정찰 이제는 공격용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그 퇴역한 공군기 이것이 관역으로 움직이는 관역으로 활용이 되다가 감시기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 이렇게 그렇죠. 진화를 해왔군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실전 배치가 된 상태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송골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군의 군단급에서 UAV 그러니까 무인기를 활용해서 뭐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에서 적진을 정밀 촬영하고 표적이 이동하는 거 보고함으로써 포를 어떻게 쏠 것인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게 2002년도부터 양산을 했어요. 우리 카이 한국항공에서 양산을 해가지고 군단급에 배치돼 있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달돼 있고 육군에서는 그렇고 해군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도 초반에 정보 수집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싣고 다니면서 접경 지역 NLL 근해에서 적진 감시하고 이런 임무를 했고요. 공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호크가 이제 내후년 좀 들어올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 육해공이 다 이제 무인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고 작년 10월 1일 날인가요? 육군에서는 드론봇 드론하고 로봇 합성 드론봇이라고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어요. 창설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80여 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무인기를 한 10대 정도 도입해가지고 그게 무인기가 주로 발달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걸 가져다가 한 10대. 그다음에 앞으로 18대 정도 추가로 해가지고 이걸 활용하겠다. 그걸 이제 지상작전사령 예하에 놓고 그래서 지금 이 점진적으로 군 사용도 감시 및 정찰에서 이제 공격 임무를 부여하는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내년 정도에 들어오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 이것은 감시 위주입니까? 정찰입니까? 아니면 공격? 그거는 정찰 감시. 그거는 이제 한 18km 상공에서 한 수백 킬로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8km 상공에서 뭐 30cm 정도 되는 물체도 식별할 수 있다. 예. 이 정도로 영상적으로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북한이 글로벌 호크 들어온다니까 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중에 떠 있어서 감시나 공격,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 해군 측이나 육군에서 이거는 사람이 타지 않고 드론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 무기들도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군에서는 글로벌 호크고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이 싣고 다녀요. 아하. 함정이 싣고 접경지에 가서 적진을 감시하고자 하면 한 두세 시간씩 날려가지고 사진 촬영해 오고 예.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군은 이제 적진의 이동 포착 그다음에 병력 분포 뭐 예.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사격을 어디다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중으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공중이 아니라 수중으로 보내거나 수중에서는 잠수함에서 이제 저 발진해가지고 공중으로 나가는 거, 예. 그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하.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까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아직 실용화는 안 되고 있는데 예. 통상 이제 무인 사람이 타지 않은 수중 로봇 잠수정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수중 드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드론 개념은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드론이 가장 좀 강력한 국가, 그럼 뭐 이스라엘을 지금 꼽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주목이 될 그렇죠. 정도로 네. 드론에 대한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군의 드론 전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참 육군에서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14년에 그 파주하고 백령도에서 북한 드론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거의 뒤집어다시피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청와대를 촬영한 그 내용이 있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는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가다가 또 강원도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나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예산도 급하게 투입하고 해서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드론을 방어할 것이냐.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잘 적어도 그래서 레이저로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 그다음에 전파 교란해가 작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육군에서는 스워밍 전술이에요. 스워밍. 네. 이번에 이제 이라크 사우디에서 한 것도 스워밍 전술. 동시에 벌떼들이 가서 한 번에 벌떼 공격하는 공격이라는. 스워밍 전술. 그거를 지금 육군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그런 여러 대의 그 뭐 비교적 비싸지 않은 그 무인기가 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싸지 않으면서도 위협적인. 그래서 여러 대가 한꺼번에 스워밍 전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벌떼 공격 이것이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드론이 자격증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드론을 이용한 테러 속수무책가 아니냐?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동안 지금까지 이제 드론 얘기하면 90% 이상이 군사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2010년도경 이후부터는 민수용으로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는 저기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 투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뭐 3.6km 이내 비행 금지하겠다, 뭐 18km 이내는 제한하겠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군사용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민간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일단
핸들 조종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된 저 사우디에 공격한 거는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사에 뭐 사우디가 세계 3위 그 군사무기 수입국이거든요. 예. 68조라고 하던데 거기에 뭐 3만 4천 분의 1 가성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 정도로 가격이 싸고 비교적 고난도 기술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민간들이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죠.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엔 또 배달한다고 하잖아요. 배달 그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하루빨리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 상황을 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드론의 또 가장 큰 문제가 이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개량이라든지 그렇죠. 뭐 빼기도 하고 탑재를 더하기도 하고 해서 이 뭐 가미가제식으로 해서 그 자살 공격을 한다는 거 이런 경우는 더 아주 위험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좀 주의가 그렇죠.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대공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레이더도 고가고 그렇지만은 아주 저공으로 날라오고 그다음에 이 소형이기 때문에 잡아내기 힘들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공격자는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데 방어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개선이 되고 준비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동 안보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직후에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미국은 이란이 배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판단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역학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미국하고 이란이 관계가 안 좋은 데서 시작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지금 반항 의지를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 이란의 비핵화 협정을 다 이제 파기하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예. 이란에서 반항하는 건데 지난번에 이란이 또 미국의 그 값비싼 글로벌 호크한테 떨어뜨렸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공격을 하기 직전에 또 멈췄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 이란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이 그 이슬람교도의 그 시아파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네. 시아파가 한 10% 정도 되고 수니파가 90%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예멘 반군 쪽에도 시아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시아파를 활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쉬운 말로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사우디를 공격함으로써 사우디가 또 그쪽에 공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 유류 그런 원유 전쟁이 이제 유발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은 결국엔 세계 경제가 아주 밀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 미중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계속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하. 공조하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1인 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까지 이렇게 연합 전선을 펴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이란은 교묘하게 그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반군, 뭐 종교적인 이념 이런 걸 이용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마리오네트라고 할까요? 그 꼭두각시. 대리전 예, 비슷하게. 배후에서 예. 이렇게 지휘를 하고 지시를 하는 이거 사실 그 미국이 뭐 식민 정쟁이 끝난 이후에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특히 이제 뭐 라틴 아메리카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또 이용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런 같은 전략이. 예, 그런 전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정부력이라는 건 대단해요. 예. 세상에 세계에서 1위인데 미국이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봉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교묘하게 이렇게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 질서를 이제 흔드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그렇다고 함부로 또 공격을 해버리거나 하면은 전쟁이 확전되면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선거도 있고 예. 민심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대례 확전은 자제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후 또 사우디나 아니면 또 반이란 국가라고 할까요? 이란이 만약에 배후라면
구속적인 비슷한 그런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우디는 당연히 세계 최대 유전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반군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을 하느냐, 이란이 노골적으로 뭐 지원을 하느냐. 사실 예멘은 굉장히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은 대응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래요. 작년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예. 이렇게 크게 사건이 확전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사우디 차원에서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사우디도 또 미국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또 컨트롤을 하면서 대량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서 확전을 시키지 말라.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조절을 하겠죠. 예.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영이 잘 안 먹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들 중에 또 하나죠. 아시아와는 또 좀 다르게. 그렇죠. 뭐 영이 안 먹힌다는 가장 힘든 데가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다라고요. 그래서 예. 종교는 자기들은 항전하면서 죽는 것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골치 아픕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과거의 걸프전, 제2의 걸프전이 이번에 발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 발등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 재선을 뭐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복잡해지죠. 유가도 급등하고 뭐 민심도 혼란해지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방향에서 적절히 압박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건 이제 엄포 비슷하게 예.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쟁이 일어나면 상황이 급하게 치달으면은 서로가 피곤하고 예. 민심을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고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실리를 챙겨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도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첫째 법령 정비해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다음에 때로는 가성비가 좋은 드론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적의 핵심부를 타격할 것인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